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짧게 우리 선생님들께 뭔가 그 알림, 공지를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회차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스트리밍이 걸리는 시간도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질의가 좀 지뤄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답변을 못 해드리고 또 저도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계속 유지되고 뭔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요 공지를 좀 하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애로점이 무엇이냐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질의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 닉네임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 수준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대면 상담하다 보면 이분께서 이제 지난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해왔고 또 개인 공부에서 어떻게 해왔고 또 과거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뭐 A 강사한테 듣고 오시다가 저한테 듣고 왔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책을 서적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서적에 나오지도 않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충격을 받는 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스키마에서 구멍이 뚫린 건지 아니면 분석력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건지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문제의 오류인 건지 그 세 가지 과정에서 보통 이제 1, 2번보다는 마지막 3번에 좀 먼저 이건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좀 보통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앞에 있는 두 경우가 사실은 학습자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판단이 안 되어서 사실 답변 드릴 때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생각을 좀 속으로 삭히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함도 있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귀인이 정확하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항의 내적 타당도에 대한 어떤 수용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제가 이제 2회차를 설명드릴 때 근데 실제로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고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식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식적인 증거가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이 내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문항에 보통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항을 가지고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같은 질문 중에서는 언사기 쪽과 그러니까 장문 독서 쪽과 그 다음에 문학 쪽에서 질의가 많이 나온 걸 보면 실질적으로 문학이나 장문 독서 쪽에 관련된 배경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출제를 했을 때 그런 문항에서는 사실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명확하게 그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만 가지고 풀려다 보면 아무래도 지어 쓰거나 풀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지금은 허용보다는 칼채점을 정확 채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답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많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채점의 워크숍에서 사실 채점위원들이 채점 워크숍이 무엇이냐 한다면 채점위원분들한테 이의를 사실 채점위원들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채점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해서 허용 답안으로 인정해야 된다. 아니면 허용 답안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워크숍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워크숍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질의가 대부분 내용적인 질의가 아니라 문제에서 허용 범주나 문제의 답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수용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질의의 거의 80%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앞으로 조금 뭔가 변화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자 수준에서 스키마의 부재에서 벌어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력의 부재에서 벌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분들은 수업시 이제 들어오셔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문항에 관련된 질문만 하시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하고 이 부분은 좀 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닉네임으로 익명성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수강 여부도 확인도 안 되고 또 수강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어디서부터 공부를 했는지 또 사실상 1년 동안 수강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공부가 내적으로 충분히 내면화 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문항에서 그게 쌓여가지고 마일리지처럼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문제를 받았을 때 사실은 문제가 잘못됐다,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수험생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가지의 문제 요소를 좀 고민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언할까 합니다. 요 제언한 것들이 좀 지켜진다면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 조금 이걸 하면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질의 순서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동시성과 비동시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인원도 있지만 비동시성,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면 그걸 나중에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비동시성이죠. 나중에 녹화된 거라도 봐야 되는데 이때 질의가 지금은 이제 막 중구난방으로 묻고 싶은 걸 먼저 물어보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2교시를 A형, B교시를 3교시를 B형이라고 해서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조금 이제 자기가 찾아보면서라도 건너뛰면서라도 보실 수 있도록 비동시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저도 답변하기 좀 편하고 정리가 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어제도 보니까 A형 6번, A형 11번, A형 10번, A형 12번 대부분 다른 문법 문항은 거의 질의가 없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항 관련된 질문들이 중복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 명이 해결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또 질의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통적인 분모가 생기는 게 아니라 공통 분모가 아니라 50명이면 50명이 다 이렇게 하나씩 질문해 버리니까 개별성이 강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군가가 하나를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이 똑같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개성적인 질문으로 그 사람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질문을 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좀 뭔가 질의 응답 시간이 중구난방이 돼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순서를 문항별로 정의해서 좀 공통 분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질의를 우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의가 아니라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느꼈다.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학습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질의를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뭐 성함까지 밝히라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처음 들어와서 인사하시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시는데 인사하실 때 들어오 인사하실 때 개인정보를 조금 몇 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직강을 참여하고 있으며 3월부터 강의를 들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인강을 듣고 있으면서 9월부터 강의를 듣고 있다. 뭐 아니면 저 영안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들었는데 올해는 그냥 문항만 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좀 자기 개별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더 정확한 정보는 이제 뭐 전년도에 또는 과거에 응시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런 건 이제 상담에서나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 이제 스키마 부재에서 벌어진 문제인지 분석력의 부재에서 벌어진 문제인지를 좀 해결하려면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이제 제시하는 건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딱 들어서 지금 이제 보여주겠지만은 직강 그리고 컴마 찍고 그다음에 뭐 수강 기간 또 수강 여부 또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시면 그 정보를 통해서 제가 그 질문자의 의도나 아니면 질문자가 갖고 있는 개성을 좀 파악을 해서 개인별 특성을 좀 파악을 해서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 정확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점을 맞거나 아니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납득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상대평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석이 2회차, 1회차가 66점 나왔습니다. 2회차가 예를 들어서 수석 답안지에 점수가 65점이 나왔다 합시다. 그리고 상위 10%가 상위 10%가 50점이 나왔다 할게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점수가 40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50점, 60점 맞은 사람과 내 위치에서 왜 20점 가량이 다른 사람과 달라져 있을까?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서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어야 되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이 문제를 왜 저렇게 쓸 수 있었었는가? 저 사람은 허용받을 수 있었는데 왜 나는 허용될 수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중심을 잡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문항을 평가해서 이 문항이 좋고 나쁘고 이 문항에서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고 이 문항을 비판하고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검토위원들이 하는 거고, 검토위원들이나 하는 작업들을 수험생분들이 사실은 하는 건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준대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대로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그러니까 가장 나쁜 시험은 이게 가장 나쁜 시험인 거죠. 수석이 28점이 나왔는데 평균이 20점이 나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향평,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상분포가 나오는 문항이라면 난도가 적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분포가 나오는 문항이라면 상위 10%, 상위 1%, 그다음에 평균값, 그 다음에 그 이 밑에 값,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준거를 가지고 나의 위치를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 간에 어느 집단이든 뭐 하다못해 뭐 서울대 구울 거라고 해도 거기 다시 10%를 또 다시 끊어 보면은 또 10%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고퀄리티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생각이나 그 포커스가 일반적인 생각과 포커스가 아니라 조금 커트라인을 넘기는 합격생들의 어떤 사고와 사고 유형이 닮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응시와 앞으로의 어떤 채점 결과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다가와서 자기 점수가 이제 어떤 점수가 나왔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가 이제 좀 질의를 받고 저번 주도 질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도가 더 큰 관건이에요. 사실 이런 식의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과거에는 직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의제기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고 학습에 거의 긍정적 유익가가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시험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도 똑같이 불친절하고 모호했는데 강사의 문항을 수정해주고 지리자의 납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리자가 문제를 풀 때,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코드에서 뭔가를 정답을 도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첫 번째 단계와 그 다음에 어떤 해설과 그 다음에 채점 결과와 그 다음에 상대평가의 어떤 결과지를 통계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와 문제를 도출했었어야 되는 사고를 다시 재사유화해서 정착하는 단계가 2단계를 거치셔서 최종적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유의값을 갖고 있는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1단계를 접어 던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했던 정리했던 사고를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험에서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요건 제가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공지를 해 보았으니까요. 다음 주 역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질의응답을 받는 실시간 리퀘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제가 또 이렇게 공지를 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또 위축될까봐 걱정되는데 위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응시도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은 간단한 공지를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